은행 안이 정적에 잠기던 순간 창구 앞에서 여직원의 손목을 움켜쥔 조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은행은 이제 우리 거야! 말 잘 들으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 그때 조용히 창구 옆에서 대기표를 들고 있던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손을 놓으세요. 여기선 당신들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조폭 두목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끼어드십니까? 여성은 굳은 눈빛으로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아니라 전장에서 수천 명을 지휘했던 장군입니다.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눈길이 그녀에게 쏠리며 모두가 속으로 똑같이 되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왜 은행의 평범한 오후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가는 걸까? 이 낯선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총구와 주먹이 오가는 긴박한 순간, 그리고 드러나는 배신과 숨겨진 진실. 평범한 은행 지점에서 시작된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침 햇살이 소도시의 낮은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벌써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죠. 출근길 직장인들, 시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그리고 산책을 나온 노인들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혜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60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곧게 펴진 어깨와 단정한 걸음걸이는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혜진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일부러 느리게 걷는 발걸음까지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동네 아줌마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 내부는 조용했죠. 몇몇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아들고 대기석에 앉아 있었고 창구 직원들은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군에서 전역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낯선 공간에 들어설 때면 주변을 경계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혜진은 익숙한 듯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죠. 창구 너머로 보이는 직원 중 한 명이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은은 언제나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 뒤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아마도 어제 야근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지은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 때 자신도 비슷했던 것 같다고요. 군에 갓 입대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죠. 그때는 싸워야 할 이유가 명확했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던 혜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은행 앞 골목 어귀에 3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점퍼에 담배를 물고 서성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죠. 시선의 방향, 손의 위치, 발의 각도까지 군 시절 훈련받았던 대로 자동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전역했고 이제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좋은 일로 은행 앞을 배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혜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번호가 호출되고 혜진은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죠.
어머, 혜진 고객님. 오늘도 오셨네요. 적금 입금하러 오신 거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지은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말을 이었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산책하시기 딱 좋으시겠어요. 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아침 공기가 좋더라고요. 지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혜진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혜진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남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이제 은행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죠.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그 느낌, 전투 직전의 긴장감, 그리고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순간,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저 기분 탓일 거야. 혜진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지은이 업무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다 처리됐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혜진은 통장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은행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3명의 남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걸음걸이, 시선 처리,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위험 신호였죠. 혜진은 천천히 대기석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그 남자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죠. 그는 지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대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지은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담당자를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남자는 지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창구에 기대어 섰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고요. 아마도 대출을 빌미로 협박을 하려는 조폭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혜진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대응 방안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이제는 싸움과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잖아. 조용히 넘어갈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상황은 혜진의 바람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남자가 점점 더 큰 소리로 지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싸움 같은 건 그만하고 조용히 살아도 되잖아. 혜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끔 잔인하게 날 불러내지. 혜진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군인의 눈빛으로요. 은행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출 상담인 줄 알았던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흉터 남자는 여전히 창구에 기대어 서서 지은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은행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불안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손님, 정확히 어떤 대출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를 불러드릴게요. 지은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흉터 남자는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담당자?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특별한 대출을 받고 싶거든. 특별한 대출이라는 말에 지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손님 응대 매뉴얼에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지점장은 자리에 없었고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업무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흉터 남자는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왜 그래? 우리가 무서워? 바로 그때였습니다. 흉터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지은의 손목을 움켜잡았죠. 지은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의 다른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대기석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 노인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향했고 젊은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죠.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조폭 중 1명이 출구를 막아섰고 다른 1명은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 일 끝날 때까지만. 은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죠.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때 안쪽 사무실에서 지점장이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지점장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조용히 하세요. 손님들이 놀라잖습니까?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권위가 없었죠. 오히려 애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흉터 남자는 지점장을 보며 비웃었어요. 지점장님, 오랜만이네요. 우리 약속 기억하시죠? 지점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죠.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의 반응을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혜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의 수, 무기 소지 여부, 도주로, 그리고 인질의 안전까지. 흉터 남자가 지은을 더욱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이 예쁜 아가씨 말이야. 우리한테 좀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제발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남자는 지은의 애원 따위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을 주어 손목을 비틀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의 발끝이 바닥을 두드렸어요. 톡, 톡, 톡.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전투 준비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나오던 버릇이었죠. 혜진의 온몸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하나하나 깨어나고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시야가 넓어졌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위압적이었죠. 대기석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혜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조용히 의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흉터 남자가 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잖아. 하지만 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갈 뿐이었죠. 그 걸음걸이는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장을 향해 걸어가는 군인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혜진이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천천히 닫으며 말했죠.
손님 대접받고 싶으면 은행 말고 술집을 가. 여기서는 그딴 짓 안 통한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명령하듯이 또박또박 전달되었죠. 흉터 남자는 잠시 어이없다는 듯 혜진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곧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매가 깝치네.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흉터 남자가 지은의 손목을 놓고 혜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다른 두 명의 조폭도 혜진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죠. 출구를 막던 남자와 핸드폰을 빼앗았던 남자 모두 혜진을 위협하려는 듯 다가왔습니다. 이제 세 명 모두 혜진을 에워쌌어요. 혜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여직원 놓고 지금 당장 나가. 혜진의 목소리에는 군 시절의 구령 같은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이자 경고였죠. 하지만 조폭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흉터 남자가 혜진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흉터 남자의 팔목을 정확히 잡아채고 그대로 비틀어 꺾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남자의 팔꿈치를 정확한 각도로 제압하고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죠.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느리게 보였어요. 왼쪽에서 오는 주먹을 피하며 오른쪽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죠. 그리고 왼쪽 남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남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세 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혜진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요. 다른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지은도 눈물을 멈추고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혜진은 지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쉬웠습니다. 이 정도 실력의 조폭들이 이런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었죠. 그리고 혜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행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은행 앞에 멈춰 섰고 차 문이 열리면서 더 많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앞서 쓰러진 세 명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체격도 더 건장했고 움직임도 훨씬 조직적이었죠. 최소한 7명은 되어 보였어요. 그들은 은행 입구로 일제히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제압당한 조폭들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혜진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죠. 은행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이 상황을 해결해 주리라 기대했던 손님들이 이제는 더 큰 공포에 빠졌어요. 저기요.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중년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핸드폰은 이미 빼앗긴 상태였고 은행 전화기는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은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아줌마, 우리 어떡하죠? 저 사람들.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혜진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죠. 일단 내 뒤에 있어요. 내가 뭐라도 해볼게요. 은행 입구로 몰려든 남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이들과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들의 두목인 듯 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보더니 혀를 찼죠. 쯧쯧, 이 꼴이 뭐야? 할머니 한 명도 못 당하고. 그러고는 혜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아줌마라고 해야 하나? 두목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제법인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 솜씨?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두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목은 혜진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인 듯 코웃음을 쳤죠. 말이 없으시네.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늘 여기서 끝날 테니까. 두목이 손짓을 하자 뒤에 있던 남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는 혜진 혼자서 7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은행 안의 손님들은 더욱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어떤 이들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지은이 혜진의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경찰을 불러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경찰이 오려면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인질이 다칠 수도 있어. 지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7명을 동시에 상대하기는 어렵죠. 하나씩 제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들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3명과 달리 조직적으로 움직일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먼저 두목을 노려야 합니다. 두목만 제압하면 나머지는 흔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혜진에게도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죠. 전역 후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몸은 아직 날카롭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지구력도 떨어졌고 반응 속도도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걸 생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두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협조 좀 하시죠. 우리는 여기 온 목적이 따로 있어요. 아줌마나 다른 손님들한테는 관심 없으니까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세요. 혜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목은 점점 짜증이 나는 듯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다칠 수 있어요. 아줌마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예쁜 아가씨도. 그 말에 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은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죠. 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 그러면 더 다치는 사람 없이 끝낼 수 있어. 두목은 혜진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시나 본데? 여기는 이제 우리 거예요. 두목이 다시 손짓을 하자 남자들이 혜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와 다를 것 같았죠. 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혜진을 우습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옆으로 비켜서며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혜진은 한 명의 무릎을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명치를 가격했어요.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한 명을 제압하는 사이에
다른 남자가 뒤에서 혜진을 붙잡으려 했어요. 혜진은 재빨리 몸을 돌려 팔꿈치로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뒤로 휘청거렸죠.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남자의 주먹이 혜진의 옆구리를 스쳤어요. 혜진은 작게 신음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은행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서류가 흩날리고 유리창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더욱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은은 창구 뒤로 몸을 숨긴 채 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아줌마, 제발 조심해요. 하지만 혜진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가빠졌어요.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근육이 뻐근해지고 반응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두목은 싸움을 지켜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혜진이 훨씬 강했던 거죠.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것을 보며 두목은 결심한 듯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금속이었죠. 권총이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권총을 본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혜진도 동작을 멈추고 두목을 바라봤습니다. 두목은 권총을 혜진에게 겨누며 말했죠. 이제 그만 좀 해요, 할머니. 더 이상 누가 다치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혜진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두목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말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하지만 혜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권총을 꺼낸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것이니까요. 권총이 혜진을 향해 겨눠진 순간 은행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죠. 지은은 창구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권총을 든 채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당신 정말 대단하더군요. 우리 부하들을 이렇게 만들다니. 하지만 이제 게임은 끝이에요. 총알 앞에서는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으니까. 두목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죠. 혜진은 여전히 손을 든 채로 두목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지점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기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치면. 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두목은 차갑게 쏘아봤죠. 닥쳐, 박 지점장. 당신이나 약속대로 일 처리해. 지점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지점장이 이들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 은행을 통해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혜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두목이 지점장에게 고개짓을 하자 지점장은 황급히 안쪽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두목은 다시 혜진을 향해 권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자, 이제 모두 저쪽 벽에 붙어서 앉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다치는 사람 없어요. 손님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은도 울먹이며 자리를 옮기려 했죠. 하지만 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목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목은 짜증이 난 듯 권총을 더욱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못 들었어요? 저쪽으로 가라고요. 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당신들 여기서 돈 세탁해왔지? 지점장이 도왔고. 두목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뭐? 할머니가 어떻게? 두목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왔어요. 박 지점장이 우리 사람이거든. 덕분에 꽤 많은 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죠. 두목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은행 안의 손님들과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거래하던 은행이 사실은 범죄 조직의 돈 세탁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지점장님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점장이 금고실에서 나오며 큰 가방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지점장은 가방을 두목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3억이에요. 두목은 가방을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는 빼곡하게 현금이 들어 있었죠. 두목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박 지점장.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가실 건가요? 제발 사람들은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두목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 할머니한테 달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얼굴도 다 봤고 지점장이 공모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 두목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진은 두목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증인을 없애려는 거죠. 특히 자신을 제일 먼저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혜진은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권총과의 거리, 주변 사물의 위치, 그리고 도주로까지.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권총을 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두목이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죠. 손님들은 더욱 공포에 질렸고 어떤 이들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제발요. 제발 살아요.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두목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당신, 방아쇠 당길 용기 있어? 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목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할머니, 지금 나 도발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쏠 수도 있는데?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쏘지 못할 거야. 여기서 총소리 나면 경찰이 바로 올 테고 당신들은 도망갈 시간도 없어. 돈 가방 들고 도망치는 게 목적이라면 총은 쏘면 안 돼. 두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총을 쏘는 순간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혜진을 그냥 놔둘 수도 없었죠. 혜진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두목은 고민에 빠졌어요. 부하들을 향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혜진을 향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제압하려는 듯 움직였죠. 혜진은 사방을 둘러봤어요. 창고 책상, 의자, 화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 거죠. 누군가 몰래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은행 밖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신고했을 것입니다.
두목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제기랄, 경찰이야. 부하들도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목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나가. 지금 당장. 부하들이 황급히 출구로 달려갔죠. 하지만 두목은 혜진을 향해 권총을 겨눈 채로 말했어요. 할머니, 당신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고, 그때는 두목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뒤로 돌아 달려나갔습니다. 조폭들이 모두 승합차에 타고 급히 떠났습니다. 곧 경찰차들이 은행 앞에 도착했고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범인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죠. 은행 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넘어진 의자, 깨진 유리창,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손님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고 직원들은 넋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혜진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혜진에게 달려와 부축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네. 경찰이 혜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혜진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폭들의 침입, 지점장의 공모, 돈 세탁, 그리고 금고에서 가져간 3억까지.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죠. 지점장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지점장을 체포하려 하자 지점장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해서. 지점장의 목소리는 애원조로 변했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수갑을 채웠죠. 그건 경찰서 가서 진술하십시오. 지점장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은 점차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경찰의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고 직원들도 충격 속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지은은 여전히 혜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요. 혜진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두목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고 그때는 협박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죠. 조폭들은 돈을 가져갔지만 자신들의 얼굴이 모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혜진에게 당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혜진이 은행을 나서려 할 때 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부인, 혹시 어디서 그런 격투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좀 배웠어요. 그게 다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혜진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한 날씨였지만 혜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혜진은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조폭들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군 시절의 경계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도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겼어요. 사실 권총 앞에서 목숨이 위험했던 순간 혜진은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칠까봐 두려웠죠. 특히 지은 같은 젊은이들이 희생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군 시절 전우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동료들. 그중 많은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죠.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병으로. 혜진은 그들을 생각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여느 때처럼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은행 앞을 지나칠 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행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출입구에는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죠. 어제의 혼란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혜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그 순간 상대의 손목을 움켜잡았어요. 하지만 곧 놀라 손을 놨습니다. 지은이었거든요. 아, 아줌마. 깜짝 놀랐어요.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요. 요즘 좀 예민해져서. 지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줌마 왜 여기 오셨어요? 은행은 당분간 문 안 열 거예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지은 씨는요?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냥 믿을 수 없어서요. 우리 지점장님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혜진의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지은을 자신의 뒤로 숨겼죠. 지은 씨, 내 뒤에 있어요. 지은은 혜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승합차가 멈춰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두목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더 많은 남자들이 내렸죠. 이번에는 1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두목은 혜진을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할머니, 어제는 운이 좋았지만 오늘은 다를 거예요. 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두목이 손짓을 하자 남자들이 일제히 혜진과 지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죠. 혜진은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내가 신호하면 뒤로 뛰어서 도망가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줌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망설였죠. 그 사이 남자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우리한테 창피를 준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경찰에 우리 얼굴을 다 일러바쳤으니 이제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어차피 잡히면 오래 들어갈 거 제대로 해야죠. 두목의 말투에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혜진을 해칠 작정인 것 같았어요.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지은도 위험해진다는 것.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군 시절 배웠던 모든 기술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혜진은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남자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죠.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혜진은 한 명의 주먹을 막아내고 다른 한 명의 복부를 가격했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혜진이 강해도 10명을 상대하기는 벅찼죠. 한 남자의 주먹이 혜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혜진은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 순간 다른 남자가 혜진의 등을 밀쳤고 혜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죠. 아줌마. 하지만 혜진은 다시 일어섰어요.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두목이 혜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권총을 꺼냈어요. 이제 끝이에요, 할머니. 당신은 용감했지만 세상은 용감한 사람에게 잔인하죠. 두목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 군 시절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아, 포기하지 마. 마지막까지 싸워. 전우들의 목소리는 혜진에게 힘을 주었어요. 혜진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죠.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두목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혜진은 기회를 포착했어요. 군 시절 수없이 훈련했던 반응이 몸에서 터져나왔죠. 혜진은 번개처럼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동시에 두목의 손목을 향해 발을 뻗었어요. 정확히 권총을 든 손목을 가격했죠. 권총이 두목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두목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부하들도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진은 재빨리 일어나 권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한 부하가 더 빨리 권총을 집어들었죠. 혜진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총을 집은 부하가 혜진을 향해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처음 권총을 쥐어본 것 같았죠.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써? 하지만 부하는 망설였어요.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짧은 망설임이 혜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부하를 향해 던졌어요. 쓰레기통이 부하의 얼굴을 강타했고 권총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번에는 혜진이 더 빨랐습니다. 권총을 집어들고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권총을 두목에게 겨눴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두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진정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가겠어요. 하지만 혜진은 권총을 내리지 않았어요. 모두 바닥에 엎드려. 지금 당장. 혜진의 목소리에는 군인 특유의 명령조가 섞여 있었죠. 부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둘씩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두목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정말 대단하세요. 혜진은 지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은 씨, 지금 경찰에 신고해요. 빨리요. 지은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신고를 시작했죠. 그 사이 혜진은 여전히 권총으로 조폭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총을 쥐고 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군 시절에도 혜진은 총을 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은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권총이 필요했으니까요. 두목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신 누구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경찰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하지만 두목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라 특수부대 같은. 맞죠? 혜진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두목은 이미 확신한 듯 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조폭들은 체념한 표정을 지었죠. 두목은 마지막으로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당신이 이겼지만 우리 조직은 크거든요.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혜진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협박은 경찰서 가서 하세요. 경찰차들이 도착했고 경찰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어제 혜진을 조사했던 그 형사도 함께 왔어요. 부인, 괜찮으십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권총을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저 사람들 권총이에요. 형사는 권총을 받아 증거봉투에 넣었죠. 그리고 조폭들을 하나하나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이 끌려가면서 혜진을 향해 소리쳤어요. 할머니, 당신 기억할 거야. 우리 보스가 가만 안 둘 거라고. 하지만 경찰이 그를 차에 밀어넣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모두 연행되었죠.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두목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사가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저 많은 인원을 상대하시다니. 혜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 것뿐이에요. 형사는 잠시 혜진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특수부대 같은 데 계셨던 건 아닙니까? 그런 움직임은 보통 훈련으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네, 오래전에 군에 있었어요. 여군 3스타까지 갔었죠.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스타라면 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특수전사령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인,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조폭 두목 말처럼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경호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혜진은 손을 저었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조심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혜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줌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혜진은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걱정하지 마요. 나는 괜찮을 거예요. 그보다 지은 씨가 안전해야 해요. 당분간 다른 데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지은 씨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해요.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면 안 되죠.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요? 아줌마도 소중한 분인데. 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익숙하기도 하고요.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고 혜진과 지은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어요. 혹시 또 누가 따라온 건 아닌지, 혹시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군 시절의 습관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혜진은 창문마다 커튼을 쳤고 문을 이중으로 잠갔죠. 밤이 되자 혜진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젊은 시절 군에 입대했을 때부터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계급을 올라가고 마침내 소장까지 오른 순간들, 그리고 전역을 결심하게 된 그 사건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날 가만 안 두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고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끝을 보자.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거울을 보니 뺨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꼬리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죠. 하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군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혜진은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군복과 함께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혜진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죠. 안에는 군번줄, 계급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모두들 젊고 씩씩한 모습이었죠. 혜진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군 시절 비상 연락망이 적혀 있는 수첩이었습니다. 혜진은 수첩을 펼쳐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대부분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지만 몇몇은 아직도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망설이다가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민수야, 나야. 강혜진.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맞으세요?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혜진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소장 아니야. 그냥 혜진이라고 불러. 민수는 혜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혜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좀 곤란한 일에 휘말렸어. 조폭들이랑 얽혀서.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쪽 정보에 밝은 사람 있니? 민수는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있긴 한데 소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혜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민수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혜진은 주소를 알려주었고 민수는 1시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혜진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랜만에 옛 전우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죠. 민수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군인 특유의 단단한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혜진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얼굴에 멍이. 많이 다치셨네요. 혜진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와.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인 특유의 습관으로 출입구와 창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혜진은 민수에게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앉아.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은행에서 일어난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조폭들의 침입, 지점장의 배신, 돈 세탁 조직, 그리고 어제 아침의 습격까지.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장님, 이거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네요. 돈 세탁 조직이라면 뒤에 큰 범죄 조직이 있을 겁니다. 혜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연락한 거야. 혹시 이 조직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경찰청 조직범죄과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혜진은 고마워하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내용으로 보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민수는 전화를 끊고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 조직 이름이 뭔지 아세요? 두목 이름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두목은 봤지만 이름은 몰라. 40대 초반 정장 입고 흉터는 없었어. 민수는 혜진이 설명한 특징을 전화로 다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장님, 큰일입니다. 그 조직 흑룡파라는 곳인데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조직이래요. 두목 이름은 최진혁이고 뒤에 더 큰 보스가 있다고 합니다. 혜진은 표정이 굳어졌죠.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보스가 문제인데 이름이 장성만이래요. 70대 노인인데 이 지역 뒷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대요.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크고요. 정치인들이랑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고. 혜진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그들의 일을 망쳐버린 셈이구나.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장님,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경찰한테 맡기고 피하시는 게.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죠. 민수야, 나 때문에 지은이라는 아가씨도 위험해졌어.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야. 그냥 피할 수는 없어. 민수는 혜진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혜진은 핸드폰을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혜진 씨죠? 저는 장성만이라고 합니다. 혜진의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흑룡파의 보스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장성만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조직 일을 많이 망쳐놓으셨더군요. 돈도 날렸고 부하들도 경찰에 잡혔고 이제 보상을 하셔야죠.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은행을 터는 범죄를 저질렀잖소. 내가 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장성만은 비웃듯 말했죠. 보상이라는 건 돈 이야기가 아니오. 목숨으로 하는 거지. 혜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협박하는 거요? 장성만은 느긋하게 대답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통보요. 오늘 밤 12시 옛날 조선소 창고로 오시오. 혼자서. 안 오면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다칠 겁니다. 특히 지은이라는 아가씨 말이요. 혜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감히. 하지만 장성만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소장님, 무슨 일이에요?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죠. 미친 짓입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분명 함정이에요.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은이를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가야 해.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갑니다. 혼자 보낼 수 없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넌 가족이 있잖아.
위험한 일에 끌어들일 수 없어. 하지만 민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장님, 우린 전우였잖아요. 전우를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교감했습니다. 혜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내 지시를 따라야 해. 약속할 수 있어? 민수는 곧바로 대답했죠. 약속합니다, 소장님. 혜진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준비하자. 오늘 밤이 마지막 전투가 될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굳게 악수했어요. 군 시절의 그 동료애가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혜진과 민수는 옛 조선소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폐허가 된 창고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죠. 혜진은 민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밖에서 대기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들어와.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몇 개의 전등만이 켜져 있었고 한가운데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십 명의 조폭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앞쪽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장성만이었어요. 그는 혜진을 보며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용감하시군요, 강혜진 씨. 정말 혼자 오셨어. 장성만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약속대로 왔소. 이제 지은이는 건드리지 말아요. 장성만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건 당신이 얼마나 협조적인지에 달렸소. 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탈출구는 봉쇄되어 있었고 조폭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혜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성만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강혜진 씨, 들었소? 당신이 군 장성 출신이라더군. 대단한 경력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소용없어.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장성만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죠. 간단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목숨은 살려주지. 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소. 당신들이 잘못한 일인데. 장성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죠. 조폭들이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고 장성만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혜진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게임 끝이요, 장성만. 경찰들이 창고로 쏟아져 들어왔고 조폭들은 하나둘씩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만은 달아나려 했지만 민수가 막아섰죠. 어디 가시려고요? 결국 장성만도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다시 은행 앞에 섰습니다. 은행은 다시 문을 열었고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어요. 지은이 밖으로 나와 혜진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두 사람은 포옹했고 지은은 눈물을 흘렸죠. 정말 감사해요. 아줌마 덕분에 살았어요. 혜진은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어요. 싸움은 끝났지만 누군가를 지켜내야 할 순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요. 혜진은 햇살 속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싸움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는 거야. 혜진의 어깨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혜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서요.